모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Q3 얘기가 오늘 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상원 의회 출석에서 뭔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동시에 작용을 했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오전장부터 강하게 붙으면서 1830을 장중에 꽤 오랫동안 머문 날입니다만 막판 들어 삼성전자 상승폭이 좀 줄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 강도도 함께 떨어지면서 코스피는 잘하면 1820 유지도 종가상 어려울 듯 싶습니다. 겨우겨우 아주 쬐끔 상승할 것이라고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던 화학주도 함께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까지 8일째 밀리고 있는 코스닥의 종가도 궁금한데 이제 기관이 코스닥을 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 코스닥까지 정확한 종가 먼저 시황센터 가서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2013년 전 세계 성장률 하향 조정 등 악재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4일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세로 장을 출발해서 장 초반 외국인에 이어서 개인도 매도세를 보였지만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오전 중 상승 반전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1830선을 웃돌며 등락하다가 막판에 힘이 좀 빠진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보다 0.36% 상승한 182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은 7일째 매도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1,200억 원가량의 매물이 투여가 됐고요. 개인 역시 2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1,4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오늘장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8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베버냉키 의장이 청문회를 앞두고 관망세가 작용한 모습인데요. 오늘 지수는 내림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 반등하기도 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보다 0.6% 하락한 48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째 동반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200억 원 정도, 외국인은 180억 원의 순매도 기록했고요. 오늘 개인은 4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하락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현대차 블록딜 물량이 18일부터 이틀에 걸쳐 나눠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장 하락 압력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40전 하락한 1143원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한 250억 원 정도 동반 매수하면서 이틀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39% 오르면서 116만 8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는 반면에 2.41%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아차도 약 보합권에서 7만 3,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이 2.65%, 현대모비스는 0.9%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현대중공업도 0.85% 상승했습니다. 23만 8,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장 신한지주가 1.75%, 한국전력도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25,4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29,5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1%가량 상승하면서 10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CJ 홈쇼핑과 파라다이스는 각각 1%대로 하락 마감했네요. SM은 0.54% 강보합권에서 오늘장 46,4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과 포스코 ICT 1%대로 하락 마감했고요. SFA가 3% 넘게 하락하면서 49,0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급등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막판에 힘이 좀 빠졌는데요. 하지만 화학과 전기, 가스 업종의 활약은 컸죠. 화학주 마감 종가 먼저 살펴보시면 실적 발표를 앞둔 화학주들 4일째 상승했습니다. LG화학이 2.65% 오르면서 주당 8,000원씩 상승했고요. 오늘 이수화학은 1.41%, 그리고 KP케미칼이 1.49%, 호남석유는 4%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25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은행주가 기관의 러브콜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은행주 살펴보시면 오늘 KB금융은 1.26% 오르면서 36,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3%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늘 외환은행은 1.13% 오르면서 8,05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현대중공업의 현대차 지분 블록딜에 관련주들은 오늘장 동반 약세를 보인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상승했는데요. 현대차는 오늘 외국인이 약 3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내놓았고요. 기관 역시 4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오늘 현대차 주당 5,500원씩 하락하면서 22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기아차가 0.81%, 그리고 현대위아와 현대글로비스도 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주당 2,000원씩 상승하면서 23만 8,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경제와 또 정치 그리고 외교 부문의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장 가스관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동양철과는 8%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0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하이스틸은 상한가 기록했네요. 33,900원에. 스틸플라워는 4.96% 상승했고요. 이화전기가 7% 넘게 오르면서 7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폴리실리콘 생산업을 영위 중인 OCI가 중국 정부의 국내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소식에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장 태양광 관련주도 역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OCI가 3.54% 밀려나면서 20만 4,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OCI 머티리얼즈도 4.66% 하락했습니다. 나노 신소재가 주당 400원씩 하락하면서 16,850원에, 그리고 오성 LST는 2.79% 밀려났고요. 오늘장 SFA가 종가 49,0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NC소프트가 최근 지속된 하락으로 저가 매력이 부각돼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전일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NC소프트 살펴보시면 오늘 주당 13,000원씩 올랐네요. 22만 2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장중 1,800을 위협했다가 의외로 1,830을 회복하는가 싶더니만 종가는 1,821포인트로 전일 종가 대비 한 4포인트 정도 밖에 오르지 않은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은 막판에 선물을 또 팔고 나갔는데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도 조금 산 것 같습니다. 시장을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이 밖에 더 있고 전문가들은 그 같은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알아보는 시장 공감대 OX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주대영 대리님, 그리고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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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올까요? 네, 코스피 사흘째 상승했는데요.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온 걸까요? 글로벌 성장 위험이 부각됐습니다. 각국의 정책, 부양카드가 나올 수 있을지 1770선 부근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변동성 구간에 놓여있는 코스피인지도 분석을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50% 밑돌고 있는데 매도세는 계속될까요? 네, 시장에 대한 분석과 매크로 얘기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향방까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제가 읽으면 의견 보여주세요. 코스피 사흘째 상승,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왔다. 자, 코스피는 추세적으로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맞다라고 하셨고 역시 우리 김관수 과장님도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자, 주대영 대리님 사실 사흘째 상승이긴 합니다만은 상승폭은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장중에 꽤 오랫동안 1830까지 갔었잖아요. 그래도 맞습니다. 오늘 좀 금일 시장 좀 투기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요. 맥더덕 현상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파생 쪽에서 거래량 대량 거래 터지면서 유로화와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장중에 보여주는데요. 꽤 오랫동안 유지했죠. 아시다시피 1830선에서 꽤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2시 넘어서 이제 파생 쪽에서 다시 한번 또 아래로 패는 흐름이 나타나서 지수 하락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삼성전자는 또 굳건하게 버티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에서 좀 강하게 빠진 게 조금씩 포착되고 있는데요. 제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의 흐름인데요. 이게 선물 5분봉입니다. 선물 9월물 5분봉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대량 거래들이 이제 터졌습니다. 한 10,000계약 이상. 통상적으로 5분봉에서 10,000계약 이상 터진다면 호재나 악재, 분명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진다는 거죠. 네. 우상향하는 각도 자체도 굉장히 빨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유지하고서 막판에 더 올라가는 척 하더니 다시 밀려서 결국 제자리에 갖다 놨다는 거죠. 유로화랑 거의 같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이용한 투기 거래 세력들이 분명 금일 뭐 짭짤한 거래를 하고 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게 일단 금일 시장 뭐 립 서비스에 대한 그 기대감, 뭐
연준 회의에서 분명 누군가가 뭐 좋은 멘트를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로와 발맞춰서 발빠르게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재료가 있다라고만 추측할 뿐이지 뭐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금일 또 이제 베이지북을 통해서 또 저는 언급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불확실하고 좀 더딘 경제 성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코멘트를 했는데 그게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바뀔 것 같진 않은데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양 카드에 대해서 벤 버냉키 의장이 한 번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중국발 그 지준율 인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단 올려놓고 어느 정도 작업해놓고 다시 제자리 갖다 놓고 금일 같은 경우 이제 내일 시장이 급등하면 또 따라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흔드는 패턴들이 좀 이제 5분봉으로 잡아드렸으니까 기술적으로 볼 때 좀 1봉으로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일단 예. 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예, 일단 올리면서 물량을 좀 작업했다가 또 이제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또 네. 이제 재료 기대되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제자리 갖다 놓고 다시 한번 또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지금 포착되고 있거든요. 파생 쪽에서. 예, 그래서 네. 파생 쪽에서 굉장히 지금 아시겠지만 일봉에서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금일 같은 경우도 장중 거의 한 4포인트면 거의 코스피 지수 한 30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변동성을 갖고 있는데 그 그림들이 일봉에서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똑같게 나타납니다. 지금 거의 한 30포인트 이상은 장중에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 변동성을 극대화해서 누군가는 자신의 물량을 실거나 또는 팔거나 하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다고 보는데 긍정적인 모멘텀은 일단 1780이라는 심리적인 지지 라인에서 일단 반등을 줬죠. 세 번째 반등이기 때문에 꽤 강할 거다라는 그런 동질감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반등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렇게 일봉에 제가 선을 그었는데 요 위든 아래든 일단 한쪽으로 방향이 쏠리게 되면 급격한 시세가 분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이 몇 포인트인가요? 지금 이 선 같은 경우는 241.85 정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네. 235가 지난번에 한번 그 옵션 만기 네. 그 다음날 한번 또 지준율이란다. 그 중국 GDP 발표하면서 한번 그렇게 조금 심각하게 한번 뺀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발표 전에. 그리고서 not bad라는 그런 얘기와 함께 7.6에 그냥 또 시장 또 올라가. 엄청나게 급등을 시켜놨죠. 네. 지금 그런 그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변동성 투자를 노리는 분들은 좀 짭짤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좀 물량을 싣고 들고 가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썩 재밌는 장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내일 아마 241.8 정도, 242 정도를 돌파해주면 그동안 좀 만나지 못했던 61선이 포진되어 있는 247 정도까지의 반등도 한번 노려볼 만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47 정도면 우리 코스피 현물만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한 몇 포인트 정도가 될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187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70까지도 일단 갈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김관수 과장님도 역시 추세 상승의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일단 지수만 놓고 보면은요, 뭐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악재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작은 기대감에도 좀 반등이 좀 커 보이는 그런 장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뭐 익히 앞에서 또 말씀하셨다시피 17일, 18일 이제 앞서 그 버냉킹 의장의 그 의회 출석 여부에서 그 QE3에 대한 언급 자체는 조금 뭐 부정적이지만 어떤 정책적인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에 또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이제 유럽 사태도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하반기 중국의 그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라든지 3분기에 대한 이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악재들을 어느 정도 이제 그 호재 뉴스로 조금 덮고 가려고 하는 듯한 이제 좀 모양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지수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오늘 거래량을 봤을 때 좀 의미 있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6월 말 이후로 좀 높은 거래량을 조금 기록을 하면서 조금 오늘 현물 시장에서 좀 거래가 좀 돌고 있었다는 모양하고 그리고 양봉을 그리면서 오늘 지금 뭐 21선 밑에서 아직 그 치고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반등 가능 여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구간대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정책적인 어떤 그 뉴스들이 시장을 지금 그 혼조세로 좀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좀 이런 악재 장 속에서는 좀 작은 그 호재 뉴스들도 강하게 그 상승 작용을 좀 만드는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추세 반전의 신호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구간대로 보입니다. 네, 7일째 파는 외국인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해 주시는 바 없는 걸로 보아서 별로 신경이 안 쓰이시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 1,000억 원대 안팎으로 해서 현물 쪽 매도 규모는 일단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네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성장 위험이 부각된 이때 각국에서 정책, 부양카드 꺼낼까? 자, 부양책 나올 수 있다.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역시 같은 의견이십니다. 김관수 과장님은 QE3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밤 혹은 내일 밤 정도 열려 있잖아요. 네. 이번에 나올까요? 이번에 나온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좀 부정적이고요. 이미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은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일 때 그 히든 카드로서의 그 QE3 카드를 좀 제시할 걸로 보이고요. 저 간밤에 이제 뉴욕 제조업은 또 꽤 괜찮았잖아요. 네, 지금 뭐 미국 지표들이 그동안 좀 안 좋게 비춰졌는데 약간의 개선세들이 조금씩 지금 발표되는 지표들도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네. 또 하반기에는 중국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그 연착륙 모습이 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 G2라고 하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는 이제 어느 정도 희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에서 시장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글로벌 성장 그 위험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이 자꾸 나와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 보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다가올 18일, 19일 날 미국에서 또 지표들이 좀 몇 가지 발표가 되는데 주택 지표라든지 또 이제 뭐 필라델피아 그 지수 발표가 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직접적으로 우리 지수라든지 연관되지는 않지만 부수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시장을 좀 더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좀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17일, 18일 있을 이제 버냉킹 의장이 과연 이제 그 의회 출석을 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여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앞서 말했던 QE3에 대한 그 카드 제시보다는 강력하게 어떤 정책적으로 이 지금 불안한 시장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 정책을 좀 요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자꾸 그 나와가는 과정의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지수의 변동폭 안에서 좀 대응을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재정 절벽 얘기 정도만 할 거다. 의회만 압박하다가 그칠 거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또 의외로 저는 오늘자 내일장 일부에서는 Q3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쪽으로 분석도 어제와는 달리 하루 지나니까 또 많이 들었단 말이죠. 우리 주대영 대리님 역시 내일 또 오늘 밤 Q3 얘기를 듣기 어렵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 저는 뭐 QE3 자체는 거의 마지막 히든카드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제시하는 마지막 히든카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기 전에는 쉽게 언급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럼 그래서 얘기 자체를 안 할 것이다. 코멘트 정도만 또 날릴 것 같습니다. 거의 립서비스 수준에 그냥 네. 시장이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식의 구두 발언 정도. 네. 직접적인 그러면 아까 간접. 오후를 드신 거는 긴 관점에서 이제 부양책들이 쭉쭉쭉 나올 거라. 예, 그렇죠. 그 아. 부양책은 일단 뭐 저금리 기조를 지금 2014까지 뭐 연장해 놨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2015, 16 이렇게 연장되진 않겠지만 분명히 무슨 새로운 카드는 계속 만들고 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렇지만 시장에 내놓은 카드는 일단 QE3죠. 네. 3차 양적 완화인데 양적 완화 자체가 제일 가장 큰 증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돈이죠. 유동성 공급을 해서 시장을 살리겠다는 거니까요. 네. 그에 반대되는 또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우려를 한다면 미국 지금 재정 절벽에 와 있죠. 재정 적자가 제가 알기로 유로존 국가보다 훨씬 더 큽니다. 미국계. 네. 그런데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그게 묻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역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또 애플을 또 따로 비교를 한 적도 있죠. 그랬더니 애플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또 빠지고 그런 네.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유럽 다음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카드 QE3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들고만 있지 꺼내 보이진 않을 거라고 저는 근데 판단합니다. 주대영 대리님이 언제나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이 달러의 움직임이 간밤에 좀 바뀌었다. 뭐 원자재 이쪽도 다들 일단 버냉키가 뭔가 시장 친화적인 예. 뭔가 좀
경기 부양에 가까운 발언을 해줄 것을 베팅하는 그런 수치로 다 나왔다라는 분석이 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일단 원자재 쪽 흐름 보기 전에 WTI 먼저 살펴보시면요. 예. 한 80불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고 지금 한 88불까지 한 일주일에 한 10% 급등했다고 많이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게 금일 이제 정유화학 섹터 쪽에 큰 힘을 불어줬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금일 장중 꽤 강한 흐름이 국내 시장에 포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정유화학 섹터 쪽에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급등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금일 유로화 급등과 또 맞아 떨어졌다는 점. 결국은 매수 플레이어들이 어느 정도는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있고요. 옵션 네. 만긴 날 일부러 인위적으로 워낙 크게 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반발, 기대 심리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 뒤늦게 좀 따라붙은 분들은 종가상으로 좀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그럴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내일 아침 시가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네. 밤에 분명히 언급은 나올 겁니다.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급 나오면 그 카드를 믿고서 따라가는 전략을 저는 좀 취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Q3 관련된 언급 정도는 나올 거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1770포인트 전후에서 바닥을 확인한 건 같지만 아직까지 변동성 구간에 놓여 있습니까? 자, 두 분 의견 보여주세요. 시장은 아직까지 변동성이 좀 농후한 시장이다. 의견 동일하시네요. 자, 김건수 과장님, 주대영 대리님은 앞서서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파생해서 아주 많은 이득을 보려는 세력들이 득실득실하다. 변동성 이미 예고를 조금 해주셨는데 김건수 과장님의 의견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일단 뭐 현물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 매매 자체가 조금 어려운 시장에서는 뭐 선물이라든지 이제 파생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그 거래량의 전후해서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그 1770이라는 그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은 어떤 그 지수가 뭐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뭐 그 위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다소 긍정적인 것은 이제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에서 전후해서 그 PER 8배라든지 PBR 1배 수준이 되는 그 1770에서 1800선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이 네.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또 뭐 투신권도 좀 사는 거 같고. 예, 투신에서도 뭐 2조 원대 이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외국인들이 팔거래일제 계속 매도세를 연이어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기관들이 좀 방어해주는 모습들은 상당히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추가 하락적인 부분보다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의 좀 움직이는 흐름을 좀 포착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좀 돌아와 준다고 하면은 강한 반등 상승장을 좀 연출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요. 그 기관의 그 대응 여부를 좀 잘 보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정유주라든지 혹은 뭐 철강주라든지 오늘 좀 반등 세게 들어와 줬는데요. 마찬가지 의미로 기관에서 지금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조정도 뭐 깊게 받았기도 했지만 뭐 중국 쪽에서 자꾸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이런 섹터들을 지금 조정을 받았고 향후에 그 3분기에 대한 그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기관들도 매수를 화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데 참고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그 바닥과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의 상단 부분에서의 이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포착해내기가 쉽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아직 박스권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관이 쭉 사는데도 이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매수가 나와주면서 어느 안정적인 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네.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그 어떤 좋은 뉴스에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가 또 나쁘게도 받아들였다는 이제 좀 불안한 장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또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해준다는 또 보장은 사실은 없는 그렇죠. 부분은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매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꾸준히 파는 거에 대해서 다 매수로서 대응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조금 기관들도 소극적인 대응을 하다가 오늘 같은 최근에, 날은 예. 최근에 들어서 이제 조금 의미 있는 뭐 3천억 원대의 매수를 조금 집행하면서 이제 방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개인들이 따라서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장이기 때문에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770선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종합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고선은 지금 그 5월 이후로 계속 하단을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깨지는 않고 충분히 지금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보셨을 때 충분히 그 하단부에서는 좀 매수 대응하시면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1900선 그 상단 박스권에서 좀 매도를 하시면서 이익 실현을 좀 해가시면서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하신다면은 전반적인 추세 전환 전까지는 좀 시장에 대응하시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별히 변동성 확대 공간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화학주를 잘 보면 의외로 좀 쉽게 풀릴 수 있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주대웅 대리님은 이미 변동성 확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네. 이 변동성 확대 구간 여전히 박스권에 갇혔다면은 수익 극대화 방법을 좀 역시 비슷하게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뭐 차트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오후장에 들어가면 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변동성 구간이죠. 이렇게 봉들이 큽니다. 지금도 보시면 일단 한번 방향성 걸리고서 이제 변동성이 이제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럴 때 매매 팁을 드리면은요. 아까 제가 조금 관심 가졌던 게 이런 호남석유죠. LG 화학하고 이런 그룹들 이렇게 보면 61선에서 한번 땡기기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변동성 있을 때 하루에 단타치기 딱 좋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 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림을 잘 그려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또 지수는 또 이제 4포인트 정도 거의 뭐 강보합 정도 수준밖에 안 올랐다는 점이죠. 금일 같은 경우 1770선까지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아침에 좀 1800을 위협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아예 1800 터치도 안 한 상태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럼 오늘 하루 동안 화학주로 이미 좀 수익을 보셨나요? 예, 이런 종목들 요즘에 아. WTI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83불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80불을 그때 한번 깨고 내려가서 네. 아닌가라는 좀 관측이 있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은 물량들을 좀 기관들이 좀 가져갔다는 걸 제가 알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배팅하면 그러니까 그게 크게 뭐 한 10% 20% 이렇게 수익 내기보다는 금일 같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그 변동성이 이제 좀 극대화될 때 낼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그럼 있죠. 역시 화학주.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유화학 섹터들, SK 예.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어느 정도 61선에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땡기기 네. 가장 좋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일 아침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종목과 섹터도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시장의 핫한 이슈죠. 삼성전자 얘긴데요.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 50% 하회, 49%까지 갔었는데 매도 계속될까요? 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매도세 계속 나올 거다. 그렇지 않다. 좋습니다. 우리 김건수 과장님이 약간 더 긍정적인 뷰이시고. 자, 주대웅 대리님, 110만 원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외국인이 어제도 오늘도 조금은 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반등 좋습니다. 그래서 좀 외인이 안 파니까 오히려 이격 과대에 대한 되돌림으로 반등 준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고요. 지금 제가 좀 카운팅을 해봤는데요. 6월과 7월 지금 현재까지 금일 12시까지 한번 재봤는데 139만 주라는 삼성전자 물량이 나왔습니다. 한 12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5천억을 상회하더라고요. 한 1조 6천억까지 나오는데 예. 엄청난 돈이죠. 단일 종목에서 두 달간 거의 1조 5천억 이상 나왔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차익 실현에 대한 동기가 어딨냐라고 했는데 제 주봉에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100% 더블 났기 때문에 외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얼마나 많이 수익을 냈을까라는 그런 참 부러움이죠. 씁쓸한 씁쓸하죠. 뭐 1조 원 이상 삼성전자에서 분명 그들이 수익을 냈다라는 점이죠. 그렇게 단순하게 카운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외인들이 그만큼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상대 수익률은 또 작아진다는 점. 그래서 펀드업의 재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1780 정도와 1800선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서 급반등 국내 시장에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그림도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3거래일째 반등하면서 지수에 대한 견인을 좀 어느 정도 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좀 물량을 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올려놓고 팔 수도 있고 좀 덜 파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네. 무조건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매도 주체가 있으면 하락 추세가 있긴 마련인데요. 지금 일본 그림에서 보시면 60일선 아래에서 계속 이렇게 조금 힘들다는 점이죠. 바로 이 기간 동안 외인들이 139만 주를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팔았다고 해서 내려가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더 추가 하락을 얘기하기보다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급반등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예, 쪽이네요. 급반등은 나오긴 나올 겁니다. 뭐 1박 2일 뭐 이런 식으로 지수 짧게는. 플레이할 때는 나오지만 140만 원이라는 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부재하지 않나라고 보고 125만 원까지는 어떻습니까? 예, 125만 원 60일선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분명히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되돌림은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건수 과장님은 삼성전자 외국인 계속 안 팔 거다라는 의견이신데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120만 원에서 공매도 세력도 꽤 많이 붙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시장을 너무 그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좀 바라보는 것보다는 전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는 모습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뭐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뭐 애플이 뭐 몇 배의 수익률을 냈다고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애플을 다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단편적으로 수익이 많이 난 거에 대해서는 단기 자금들은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그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장기 포지션으로 들어와 있던 자금까지 같이 빠져나간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뭐 단기간 안에 뭐 전고점까지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장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추세를 깨고 삼성전자가 뭐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서 다시 뭐 50만 원대라든지 60만 원대를 바라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뭐 리먼 사태 때와 같은 충격에 어느 정도 그 예상되는 그 시장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지금 뭐 유럽발 악재라든지 혹은 뭐 G2의 뭐 그 경기 지표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 뉴스가 있지 않은 한 지수는 어느 정도 100만 원 110만 원 선에서 지금 안정을 취해 줄 것으로 좀 보이고요. 향후에는 어떻게 더 갈까요?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116만 8천 원인데요. 일단은 지금 뭐 지수를 그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뭐 바닥을 확인했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만 네. 현재 어느 정도 그 110만 원대는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지금 모양의 양상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12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그 되돌림 기술적 반등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시선들이 대부분 2분기 실적에는 이제 노출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3분기에 대한 벌써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벌써 시장에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되돌려보고 싶어하는 그 심리적인 요소도 좀 많이 그 시장에 이제 깔려 있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3분기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7조 원대 좀 수익을 또 바라본다는 뉴스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주가는 125만 원 이상도 네. 충분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대응을 하실 때는 주가를 어느 정도 그 지수하고 같이 연동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반등 나와주는 구간에서 삼성전자도 분명히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엔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해결의 키를 좀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버냉키 입이 열리기 전에 두 분께 내일장 전략을 미리 여쭙는 것이 조금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김건수 과장님. 일단 전 세계 이목이 버냉킹 의장의 입에 어떤 발언을 할지 이 여부에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기대 심리가 또 너무 높아지다 보면 또 실망감에 의한 또 시장의 조정이 또 예상해 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노출된 뉴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좀 없어 보입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뭐 버냉킹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는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미 그런 거는 그 기대 심리로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만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는 게 기존에 너무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기대감에도
주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소폭이지만 올려놓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의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유동성을 좀 더 풀어가면서 그 이머징 국가 우리나라가 되겠고 뭐 이머징 국가들의 그런 자금들이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조금 위험 자산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아시다시피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의해서 뭐 유럽 자금이라든지 외국계 자금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양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그 해당 국가에서의 그 재정 정책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빠른 유출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유동성을 풀어주는 정책들로 인해서 해소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거 굉장히 체크하시면 큰 됩니다. 그림의 얘기신데 내일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예. 단기적으로 내일장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지수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21선 밑에서 지금 어느 정도 양봉을 그려주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21선을 뚫고 과감하게 올라갈 수 있으려면은 뭐 앞서 말씀하셨던 그 버냉킹 의장의 좀 긍정적인 발언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그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에 대해서는 당장 예측을 뭐 신이 아닌 이상에 뭐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내일은 좀 긍정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어닝까지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앞서서 화학주를 좀 잘 활용하라는 의견도 있었죠. 자, 주대영 대리님, 이제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면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까 지수 관련주 한번 따라 붙어 볼 만하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이제 방향성으로 조금씩 이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초가 내일 양봉 시작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금일 좀 윗꼬리가 있는 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요. WTI가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빠지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니까요. 이런 종목들로 한번 붙어보시면 그렇게 큰 수익률은 아니래도 이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는 하락 추세장에서 나름대로 좀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제가 예상 밴드는요. 밴드 하단 1820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밴드 상단은 한 1870 정도 61선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내일장 전략 들어봤고요. 이번엔 여의도 쪽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으로 갈 텐데 임수균 연구원님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 버냉키 의장이 상원에 출석해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Q3 언급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감안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예, 일단 뭐 금일장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뭐 전일 이제 약세로 마감한 해외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좀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과 프로그램에 매수 자금이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도 금일까지 3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이면서 이제 증시에서 구원군 역할을 좀 톡톡히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가 역시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 일정이었는데요. 일단 버냉키 의장의 의회 발언에서 뭐 추가 양적 완화를 언급할 것이다 아니다라는 루머가 번갈아 가면서 시장에 퍼지면서 뭐 증시에 이어서 외환 시장까지도 좀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버냉키 의장의 입에 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냉키 의장의 경우 오늘 밤과 내일 밤 양일에 걸쳐서 좀 미 의회에 출석해 통화 정책에 대한 증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버냉키 의장의 발언 내용에 따라서 기대감 혹은 실망감이 부각되면서 증시의 변동성을 유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800에서 1850 사이에 제한적 등락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당장 오늘과 내일 그 발언을 통해서 지수의 방향성을 한쪽으로 꺾어버릴 정도의 강도 높은 이런 정책적인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말로 그 대선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통화정책에 좀 급격한 변화를 주기는 힘든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버냉키 의장이 그 6월 FOMC 회의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향후 좀 추가 양적 완화를 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정도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양적 완화 같은 공격적 통화 정책을 재개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버냉키 의장 입에 좀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영향력은 지금으로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의 일정에는 아무래도 주목을 좀 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면 내일 시초가에 지수 관련주 공략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내일 시초가 같은 경우 뭐 오늘 밤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지켜보긴 해야겠는데요. 일단 내일 시초가 같은 경우도 뭐 해외 증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그 버냉키 의장이 어떤 식으로 연설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뭐 지난주에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1800선을 전후해서 코스피 하단 지지력이 다시금 확인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1800선에 대한 지지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제 오늘 밤에 해외 시장에서 약세가 나타나서 지수가 조금 하락해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800선에서의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은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업종별로의 모멘텀도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어떤 주도주가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순환매 정도의 차원에서 지금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 경기 민감주들 낙폭이 과대했던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은 IT와 자동차, 금융, 화학 정도의 업종입니다. 좋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에 국한해서 매매할 것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철저하게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안에서만 순환매가 돌 것이라고 보고 계시네요.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님 대응 전략까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수익을 펀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두 분의 전문가가 각각 한 종목씩 이 종목을 사면 수익이 좋을 거다 했었는데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제이컨텐트리 대 KINX의 대결이었었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수익률은요? 아하. 자, 주대영 대리님, 네, 손실이 적어서 이기셨습니다. 예, 손절가 사실은 두 분 다 약간씩 이제 이탈을 한 그런 모습인데 물론 시장이 좀 큰 변동성이 있었죠. AS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이콘텐트리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로 이제 전환 중이라고 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3,400원 정도에서는 좀 고가권을 형성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대밀리는 모습이 이제 61선을 조금 위협하는 그런 수준까지 좀 빠졌습니다. 당장 뭐 수익이 안 나는 회사는 아닙니다. 수익이 점진적으로 극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메가박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극장 쪽에서 영화 그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분명히 히트 상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다크나이트인가요? 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저도 이제 좀 관심 갖는 영화들이 몇 편씩 있더라고요. 예. 뭐 도둑들이나 뭐 이런 영화들을 상영하게 되면 기대 심리 때문에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좀 많이 크게 손실 나 있어서 만약에 제이콘텐트리 좀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61선을 회복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 된다 싶으면 물량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61선이 이제 기존에 말씀해 주셨던 손절 가격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3,200원 정도 빠르게 회복하는지 여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 설명이었고요. 이번엔 KINX 얘기 들어보죠. 이제 카카오톡 관련된 그 트래픽 소화하는 데 중요한 네. 역시 맞습니다. 수익이 조금 안 나는데. 네, 뭐 시장의 편승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이 주가에 그대로 투영이 되었고요. 일단
지금 손절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 손절가는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매수를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10,000원 선 정도까지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그쪽에서는 좀 매수가 대응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그 손절가 선을 너무 이탈을 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릴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아직 보유하고 계시다면 내일 시초가에서라도 정리를, 그죠? 일단 예, 지금 지금 종목 자체가 추세 좀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현금 비중을 예,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익률 대결을 펼칠 또 다른 펀치 종목들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번에 김건우 과장님은 제일기획을 준비하셨고요. 주재영 대리님은 SK증권 증권주를 갖고 오셨군요. 제일기획부터 설명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과장님. 네, 뭐 이전에 먼저 추천을 드렸는데요. 한 몇 주 전에 추천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시장이 이렇게 혼조세에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때는 그런 좀 이벤트성 뉴스들에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뭐 앞서 말씀했던 런던 올림픽 수혜주이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뭐 갤럭시 S3라든지 마케팅도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삼성 그룹 자체 내에서 글로벌 성장의 수혜주의 대표격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뭐 시장에서는 좀 리포트가 좀 안 좋게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단기성 자금 집행에 따른 좀 실적이 조금 2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뭐 리포트들은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때는 좀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또 기대되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대응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7,800원 선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7,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2만 원까지 다시 한번 제일기획을 좀 주목하자고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다시 한번 아주 간략하게만 좀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제일기획을 보면은 이제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제일기획은 주가가 지금 크게 17,000원 선 이하를 지금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박스권도 뭐 21,000원 선인 윗부분에서는 좀 박스권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좀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 짧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하단부에서 이제 좀 상승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고요. 지금 횡보 장세에서 조금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의미 있는 반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매수 권해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일기획 가격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SK증권 설명을 좀 들어보죠. 네, SK증권 이제 국내 소형 증권사입니다. 몇 안 되는 소형 증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적이 좋진 않습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꾸준히 하락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낙폭 과대에 대한 되돌림이 돌아올 국면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갖고 나왔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제 61선 아래를 깔고서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는데요. 좀 이 월봉의 그림을 좀 극단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2007년도 이제 금융위기 전에 극단적으로 상승한 시세를 크게 분출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다시 한번 이런 파동이 들어올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예측되지 않고 있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 61선에서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동사에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28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150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중소형 증권사지만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왔다. SK증권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완성된 두 분의 수익률 대결 종목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주에는요, 다시 한번 제일기획이 들어왔고요. 이에 맞설 종목은 SK증권입니다. 가격 보여드리죠. 자, 주재영 대리님의 SK증권은요, 낙폭 과대에 따른 61선 부근의 기술적 반등 타이밍 기대합니다. 시초가 내일 매수, 목표가는 짧게 1280원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김건수 과장님은 한번 짭짤하게 수익을 내주었던 종목이죠. 런던 올림픽 수혜주 10일 남았습니다. 제일기획을 들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 후광 효과가 크겠죠. 2분기 영업이익 안 좋은 얘기도 있지만 매수에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17,800원, 단기 목표가 2만 원 불러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수익률 대결 결과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장 내장 2부도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